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00스닥을 찍었습니다만 양대 지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의 하락으로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내일은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차근히 해볼 텐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정말 아쉬운 포인트를 남겨두고 1000스닥을 못 찍었었잖아요. 상징적인 숫자라고는 말씀들 하시지만 장중에 1000스닥을 찍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정을 좀 슬기롭게 잘 이용하면 좋을 텐데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뭐 누가 봐도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의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한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오랜만에 이제 조정을 또 받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반등과 조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부분도 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좀 간만에 좀 늘렸는데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시점에 외국인들이 매도했을까? 결국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시장의 판도를 한번 또 바꿀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통해서 지수를 누르면서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시장의 판을 또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포트도 지금은 교체해야 될 시기이고 외국인들도 새로운 판을 좀 짜야 되는 시기가 이제 또 도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시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하게 조정에 대한 대비는 좀 해야 되고 이 조정이 하락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시킨다라기보다는 새로운 포트를 짜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스닥이 정말 이 100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오늘 찍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유지가 되기 어렵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어떤 바스켓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가 형성되면서 바스켓 거래로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메인으로 해서 포트를 끌고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 경기 확장과 관련돼서 백신이 투약된 이후에 실제로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부터 코스닥은 상승 랠리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을 코스피에 놓고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히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내놓으면서 시장이 흔들린 것은 분명하지만 외국인도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만큼이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나왔던 물량이니만큼 이 조정을 좀 슬기롭게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요. 시장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잡힐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시장 흐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잠시 뒤에 있을 8시 30분이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온라인에서 방송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중소형주 장세에 대비하자. 최근에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이끌어져 왔다면 이제는 그 온기가 아래로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중소형주들의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8시 반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온라인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확실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내일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오늘의 이슈도 잘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소부장주에 대해서 앞으로 품목 공급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 다뤄보고요. 두 번째 이슈는 플랫폼 대기업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왔던 이슈였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나서 반대로 매매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정부 기조를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오늘 소재, 부품, 장비주라고 불리는 이 소부장 산업과 관련돼서 2024년까지 100대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 벌써 재작년인가요?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안정화에 힘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위원님, 반도체 시장에서 이 이슈는 어떤 의미인가요? IT 섹터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어려워지면서 사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방산업 완성 IT 섹터 내 제품을 만들어내면 소재나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이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를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이 소재나 부품, 장비가 일본에 의존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우리 IT 산업의 발달은 이런 일본과의 유기적 관계가 상당히 큰 힘이 되었던 게 냉정하게 보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IT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글로벌 공급가액의 거의 한 40% 수준에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굉장히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왔고 거기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IT 섹터들의 산업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네. 일본이 이 소재와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상의 카드로 쓰면서 시장 자체가 냉각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보시면 IT 소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자세히 본다면 사실 이 소재와 부품 장비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잡을 때는 기본 10년, 많게는 한 20년 정도는 걸려야 제대로 된 소재 부품 업체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의 전방에 이제 지원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각이 점차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 매출액의 65% 이상이 소재 장비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에서 나온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근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크게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이전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바이오 헬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 세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네. 아마도 이 세 가지 산업과 연관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쪽으로 유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부분인데 잘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회사와 연관성이 가장 깊은지는 사실 명백하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차라고 보면 결국에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LG화학, LG에너지로 가고 있고 여기에 삼성 SDI라는 굴지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시밀러를 바탕으로 해서 특히 CMO 쪽과 이 원료 공급 쪽에서 거의 지금 현재 공장 증설이 완공되고 나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글로벌 공급장에 거의 원료 시장의 55%가 넘는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는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130조 원을 쏟아부어서 메모리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사업으로 지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신다면 사실 정부 정책 이 세 가지 사업에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주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본다면 역시 삼성이 방향을 잘 잡아 나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육성한다면 과연 어느 종목이 수혜를 받을까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으실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최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공급이 딸리면서 DB하이텍을 비롯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죠. 사실 이 단기적인 공급 이슈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 이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내에서의 성장성을 본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나 UMC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쉐어를 잡아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그 자체의 기업의 발전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의 유기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판단의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가 커져 나갈 때 이 여기에 같이 밴드에 속해져 있어서 같이 소재 장비 부품 업체가 커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도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꼭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삼성전자와의 유기적 연관성, 경영진의 부분과 기술력의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와 유기적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어떤 종목이 영향을 받을지는 계속해서 저희 배트맨을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더 먼저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그러면 역시나 명실상부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문가님들이 해주고 계시지만 삼성전자가 진짜 15만 전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좀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흐름상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조정받을 때 5만 원대일 때 그 전에 이제 코로나19로 좀 조정받을 때 4만 원대일 때도 제가 이제 줄기차게 10만 원은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노란톡에서는 그 이상도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차익 매물,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그 부분을 개인들이 좀 받아가면서 수급적으로 살짝 꼬여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조정권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등락폭의 상승폭에 비해서 조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격 조정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건데 결국은 기간 조정 이후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살아나느냐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될 수 있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정말로 15만, 12만 원, 15만 원 가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갈목할 만한 성과가 적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5나노, 3나노를 놓고 대만의 TSMC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불을 붙느냐인데 지금 현재는 대만의 TSMC가 55% 이상의 글로벌 쉐어, 삼성전자는 16% 내외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만은 TSMC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중소형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4위 업체도 대만 업체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가느냐인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130조 원을 쏟아붓는다. 적지 않은 금액이 삼성전자가 뭔가 하겠구나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대만의 TSMC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만의 TSMC는 1년에 30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따지면 300조 원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10년에 130조 원 쏟아붓는다는 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인데 네.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는 3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대만의 TSMC도 물러날 수 없다라는 아마 올해부터 진검승부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이 대만의 TSMC와의 쉐어 싸움에서 어느 정도 쉐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10만 원 전후에서 주가의 등락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 글로벌 공급을 가져가는 수요처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를 결국에는 양쪽으로 다 매출처를 삼으려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대만의 TSMC를 제치고 글로벌 쉐어 1위로 올라서기는 어렵겠지만 쉐어를 확대해 나가는 발주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만을 비롯해서 전장 부품업체, 기타 다른 섹터에서의 부분도 역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빠르게 쉐어를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결국 그렇게 보신다면 아마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받으면 제가 봤을 때 3월 전후로 해서 주가는 또다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뭐 테슬라랑 협업을 하겠다, 인텔과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한껏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지 않은 종목만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언택트 대장주이자 플랫폼 대장주죠. 앞으로 정말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거라는 건 여러 부분에서 입증이 되긴 했는데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판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로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 종목들이 비대면 관련된 이슈로 해서 코로나19 급락 때 상당히 주가가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오면 분명하게 이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인 시각이고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의 장기적인 부진을 본다면 분명히 네이버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손정희 회장과 진행되는 부분이나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결합하는 부분. 카카오도 지금 현재 플랫폼으로 출발을 했지만 최근에 보시면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서 인수합병을 하면서 굉장히 컨텐츠 쪽으로 공을 들이는 결국에는 이 플랫폼과 컨텐츠의 결합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기가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확장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주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 비대면 관련되어 있는 조정이 끝나고 다시 장기적인 플랫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매기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비대면을 과연 잘 수급적으로 다 털어내고 지금 현재 장기적인 플랫폼과 컨텐츠의 결합이라는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손바뀜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사실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장기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가져갈 수 있는 이 장점을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면 주가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고점을 형성하기 위해 또 행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적극적으로 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한 템포 매수를 좀 늦추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 이제 딱 다시 도달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여기서 안 사더라도 충분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직전 고점에 물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진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좋게 말하면 플랫폼의 컨텐츠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문어발식 지금 확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실적 위주로 정리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신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를 고점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지금 정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면서 눈치를 좀 보는 상황까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신규로 접근을 해서 보시겠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대세는 이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갑이고 결국에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면서 지금 현재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분명한 그 나름대로 사업 영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최근에 이 카카오를 보면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 결합을 본다면 외형적으로는 이 플랫폼 업체가 컨텐츠 업체들을 잘 인수하는 모양새고 최근에 상장되었던 것 같이 컨텐츠 업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도 잘 설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분명하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겹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도 일정 부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반도체, 첫 번째 이슈였던 반도체 이슈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이버와 카카오 그럼 차트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는 2% 넘게 떨어졌고 네이버도 오늘 종가 기준 2% 하락을 하면서 34만 2천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이렇게 차트를 보면 당연히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긴 하지만 차트상으로 보시기에는 두 기업이 비슷하지 않나요, 의원님?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지금 우열을 좀 가리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융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국내 이슈보다는 결국 손정희 회장과 진행되는 부분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느냐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주가 변수의 가장 큰 하나의 분수령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호재가 만발해 있고 그 호재가 지금 눈에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그 수면 안에 잠겨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만약에 현실화되는 순간에 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 탄력이 뒤쪽에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카카오가 주가 탄력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좀 접근하기 좋아 보이고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오히려 더 유효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뭐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지금 살까요? 라고 입버릇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만약에 그래도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팁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종목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카카오에 한 표를 의원님께서 선사해 주셨으니까 두 기업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 주시면서 차트까지 봐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두 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주면서 시총 상위주들도 모두 파란불을 켜냈는데요. 그중에서도 빨간불을 유지했던 게 바로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준비하신 걸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의원님. 이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고 그쵸. 외국이나 기관들의 매물 어떻게 보면 폭탄 좀 맞았기 때문에 업종에서 상승한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의약품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이 0.43% 정도 상승했거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이 11월, 12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때
역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12월 달부터 계속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갈 때 오히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업종이기는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MO 수주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가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보합권에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네. 사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IT 업종을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네. IT 업종에 아주 포커스를 맞추는 전문위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제 전공은 제약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저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자세히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섹터는 물론 당장의 어떤 좋다라기보다는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좀 먼저 성조정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지난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과열의 양상을 보트면서 그쵸. 지금도 코로나19 급락 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근데 그 면면을 보면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나 실제적인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한 게 아니라 거의 신약 임상 1상 이상 말도 안 되는 모멘텀이라든지 혹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 가지고 추측성이나 소문이나 이슈나 테마 거의 이런 거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다고 보고 이후에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잡아갈 때는 또다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거의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왔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코스피 대비를 해서 굉장히 등락률이 좋지 못한데 그렇죠.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러셀 2000의 중소형 지수가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를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지금 미국은 러셀 2000이 거의 100% 이상 상승하면서 중소형주가 시장을 끌고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나스닥에 힘을 못 쓰냐 보면 나스닥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약 45%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면 코스닥 자체가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에 말도 안 되는 임상 이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열려서 거기에 대한 테마라든지 코로나19 치료제 쪽으로 올랐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적 위주로 좀 재편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동안 왜 제약 바이오 업종이 테마성으로밖에 상승을 못했느냐, 왜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냐면 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거든요. 이 펀더멘탈이 좋아야지만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는데 그동안 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테마성 위주로 왔냐면 가장 큰 이유는 펀더멘탈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HTS 열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형 제약회사들 작년, 재작년 영업 실적을 좀 보시면은 대부분 한 자릿수 때 영업이익률 거기다가 특히 뭐 3%, 2% 내외 대부분이 3% 넘어가지 못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그게 좀 서서히 깨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대로 접어드는 실적이 좀 탄탄해져 가는 제약회사들이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네. 이제 그 중심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오늘 바이오가 상승하는 이유도 잘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CMO 관련된 부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주를 받은 7곳이 넘는다. 수주 금액도 지금 보시면은 상당한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존의 테마성에서 이제 결국에는 실적 위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최근 오늘 보시면 SK 바이오팜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번 1월 달에 기간 보호 예수 물량 마지막 물량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풀렸죠. 이제 더 이상 보호 예수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을 맞을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CNS 계열들, 중추신경계 계열되어 있는 약물들,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물과 이미 출시되어 있는 약물들 보면 임상에 들어가 있는 약물들도 거의 임상 3상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출시가 거의 임박해 있는 제품들이 있고 실제 신약 출시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임상 1상 이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보호 예수 물량들이 다 털어졌을 때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조금씩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작년, 재작년 우리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테마성 이슈로 상승했다면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을 가지고 주가 레벨업
2배, 3배 이상을 볼 수 있는 레벨업 구간에 들어가는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조금씩 볼만한 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 중에서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기대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정말 찍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눈을 돌려볼 만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계열들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 바이오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코로나 백신 유통까지 이제 손에 거머쥔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들이 이젠 정말 실적으로 보답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인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이제 앞으로는 어떤 종목 봐야 되나요 하고 위원님들께 여쭤보면 내수 소비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그중에서도 화장품도 있고 중국 관련 종목들도 있고 뭐 음식료품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님 어떤 업종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저도 오늘 말씀드릴 업종이 소비에 관련된 업종 중에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를 주도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네. 이미 이제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들은 여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시장에 쫓길 시점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IT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등을 했지만 지금 이제 12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대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사실 저 부분을 지금 개인들이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넣어서 레벨업을 기대하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기 확장주들은 뭐 철강, 건설, 운송 장비, 기계 이쪽은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기관의 액티브자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들어올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관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강하게 매수하고 강하게 매도하는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쯤은 강하게 매도하는 시점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이 매수를 해서 같이 매도해서 수익을 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했던 투자자분들은 지금 마땅하게 주도 섹터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IT 업종이나 경기 확장주에서 이미 고점에 많이 맞물려 있는 종목들은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추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현재 보면 오늘도 4주 2천 정도 매수했는데 섹터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IT주나 경기 확장주를 고점에서 지금 추격 매수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자리가 고점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렇게 추격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반드시 오늘 같은 휴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추격 매수를 지향하고 볼 수 있는 업종은 결국은 소비재인데 소비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음식료 업종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내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중국 네. 관련된 부분도 있고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 소비재는 어느 섹터를 봐도 다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국내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소비재 혹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소비재도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난 뒤에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떠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음식료 업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에 대비를 해서 예전부터 많이 하락을 좀 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을 넘어서서 작년도에 상승 추세로 진입했는데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현재 지수가 3,000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지난 2018년, 19년 요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조정받는 영역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 음식료점 같은 경우는 실적의 부침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데 최근에는 외형이 점점 커져가는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통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은 내수 업종이다라고 많이 간주를 했는데 최근에는 K문화 열풍을 타고 수출하는 쪽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외형도 생각보다 많이 커져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지금 현재 IT 쪽이나 경기 확장주 쪽을
추격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쪽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들어가서 조금 매집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외국인들이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을 늘리냐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판을 새로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소비재 쪽은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소비재 중에서 음식료 업종은 실적과 관련해서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실적이 더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IT 성장 쪽은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데 실적이 만약에 예상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이나 경기 확장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실적이 더 나빠질 게 없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 전부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적 바닥론인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주가라는 부분은 꼭 그런 부분보다도 주가가 바닥일 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주가 탄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 시즌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 음식료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내일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으로 꼽아 주셨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8시 30분이 지금 넘었네요.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오픈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오픈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내일장 움직일 업종 음식료 업종으로 이제 꼽아주셨는데 롯데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근에 해주셨었잖아요, 위원님. 그 종목도 한번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롯데칠성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롯데칠성은 사실 그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11만 원대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가 얼마죠, 위원님? 지금 이제 12만 4,500원인데 그러네요. 13만 원 찍고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은 상당히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매집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상승할 때 주가가 늘어났다가 조정을 받는 기간에 주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거의 조정 끝에 2차 상승 랠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롯데칠성의 월봉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최저가 78,900 형성한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좀 본다면 위쪽에 25만 원 내외에서부터 20만 원 요 사이 구간까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약에 좀 롱텀하게 보실 수 있다면 이 선 라인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T족이나 경기 확장 관련된 특히 선행적으로 뛰었던 철강이나 운송장비, 기계, 건설 이쪽이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음식료업종 관련된 종목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 중장기적인 특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이다. 추천한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꽤 올랐지만 지금 사도 그렇게 늦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기 아쉬워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종목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마켓 트렌드 시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떤 종목을 좀 더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시장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얼마입니까?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3,000선을 넘어온 지가 꽤 됐습니다. 그렇죠? 지수가 지금 코스피 지수가 우리가 이만큼 올라올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과연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이 아주 뛰어나시고 우리 설경제 TV 위원님처럼 기술적 분석 능력이 좀 뛰어나시고 나는 어느 정도 기술적 능력으로 빨리 대응할 수 있어라는 부분들은 그런 바닥에 있는 종목도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우리 개미 투자가분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지수가 3,000을 넘어왔는데 아직도 바닥에 있는 종목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일단은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작년 미국 대선 이후부터 우리가 상승을 했는데 딱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19조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추격 매수 쪽인 IT 쪽이나 경기 확장기의 추격 매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삼성전기를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이 10만 원이었고 코로나19 급락 때 10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 9만 원에 매수했고 10만 원에 매수했고 12만 원에 매수했고 14만 원에 매수했고 그리고 다시 지금 20만 원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20만 5천 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9만 원에 매수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종목을 20만 5천에 또 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이 유동성이 지금은 무르익어가는 이 시기에서 이 유동성이 어느 쪽으로 오겠느냐 보면 결국은 실적 베이스입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실적이 앞으로 완연하게 좋아지거나 혹은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기를 제가 애초에 말씀드릴 때 목표 가격을 한 24만 원 내외 정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28만 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이 24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산정할 때는 어떻게 보면 MLCC 위주로 이 단가를 목표가를 계산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슈가 되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형 PCB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 삼성전기가 개발한 카메라 모듈까지 이 PCB와 카메라 모듈까지도 지금 현재 주가에 올해부터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좀 더 상향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시면 작년 2019년도에 8조 원 내외에서 작년 2020년도에 8조 한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7천대에서 8천대 올라섰는데 어떻게 보면 외형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작년 2020년도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결코 이 실적이 그렇게 작게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MLCC가 수요가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시면 거의 이제 과외 폭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MLCC는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 MLCC 플러스 PCB 플러스 카메라 모듈 이 세 개가 올해 실적을 완전히 견인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펀더멘탈 상당히 좋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수급을 보시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54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IT 종목도 수급을 보시면 12월 달이랑 상전 벽해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월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거의 한 8천만 주 샀다가 지금은 매도로 다 돌아섰고 대부분의 IT 섹터들이 외국인 매수가 매도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 지난 미국 대선 이후에 IT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는 4조 원 이상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거의 지금 현재 IT 섹터 내에서는 외국인들 매수가 선별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주도주 쪽으로 선별적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기를 보시면은 1월 달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이 개인과 기관 매도세를 누르고 한 200만 주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 이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삼성전기는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다시 더 좁혀서 들어왔을 때도 역시 주도 종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왜 삼성전기가 이렇게 주도 종목이 되냐라는 부분은 한마디로 해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의 이제 주가 흐름을 조금 보시면은 사실 뭐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뭘 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현재 우상향되고 있는데 주가가 14만 원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계속해서 조근조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삼성전기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다른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다른 그동안 12월 달, 1월 달 초에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거의 상승하는 폭이 겁날 정도로 상승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차트와 삼성전기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삼성전기는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조정을 계속해서 주고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좀 올랐다가 조정 주고 좀 올랐다 조정 주고 좀 올랐다 조정 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큰 폭의 상승했다 조정을 주고 또 조금조금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물론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레벨업을 기대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가기를 원하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요걸 이제 제가 보통 할 때 조근조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근조근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무서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9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2배가 넘는 지금 20만 원, 20만 5천원에 다시 매수했냐. 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정을 중간중간 잘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별로 차트상에서 우리가 볼 때 고점권이라고 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 조정의 강도를 주고 올라온 걸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이라고 해서 그렇게 겁나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 자체가. 계속해서 조정을 주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삼성전기를 9만 원에 샀는데 지금 20만 원에 다시 살 수 있을까? 사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삼성전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28만 원에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20만 원이라는 가격도 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인데 그렇게 보신다면은 9만 원에도 사고 10만 원에도 사고 12만 원 사고 14만 원 사고 다시 20만 원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은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아쉽지만 이걸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10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도 사고 8만 원에 사고 이제 내려오면서 계속 사는 거죠. 물타기로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매수해 나가는 방법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곳에서 이런 투자의 대가가 있죠. 제시를 일부 모아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불타기 할 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왜 삼성전기를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오늘 조정 지난주부터 조정의 강한 기운을 좀 받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겁내지 말고 사야 될 종목을 사야 되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 사지 말아야 될 종목과 사야 될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가격을 가지고 배려를 느끼면 부담을 느끼면 안 됩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시고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접근하시는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IT 섹터 내에서 주도주를 제가 계속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줄이는 방법이 지금 이제 보시면 반도체나 MLCC 쪽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저희 배트맨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삼성전기 아직도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잊으셨을까 봐 박원재 위원님께서 현재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시고 또 잠시 뒤에 있을 강연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실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